자, 어저께 AWS 계정 추가했었죠? 거기 로그인 하세요. 본인 계정 추가한 걸로. 어, 자, 로그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거냐면 이름이 EC2입니다. 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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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검색하면 됩니다. 자, EC2는 AWS 아무튼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인데 어떤 내용의 클라우드냐면 서버예요. 서버. 서버인데 공간만 제공하는 거예요. 공간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운영체제도 설치를 운영체제. 그러니까 운영체제만 선택 사항이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개발자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들. 그게 EC2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공간에 운영체제만 선택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플랫폼 자체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안에 기본적인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서비스까지, 어플리케이션까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도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할 거는 운영체제만 제공되는 클라우드 환경인데 그걸 AWS에서 EC2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할 건데 EC2 종류 중에서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설정해 볼 거예요. 리눅스 게시판에 첨부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가하는 화면을 캡처 뜬 거예요. 캡처 뜬 걸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서 거기 있는 순서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걸 참고를 하세요. 자, 보면 먼저 계정 맨 오른쪽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본인 계정이 있죠. 그 위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아마 처음에 하면 지역이 위치가 아마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로 기본 디폴트 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역이 네, 지역이 지금 현재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는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각각의 대륙별로 지역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는 우리나라랑 가까운 우리나라 걸 사용하면 되겠죠. 금방 방금 전에 없어졌네. 아 있네.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서울. 아시아 태평양 서울. 우리나라가 없을 수가 없지. IT 강국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역별로 서비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해놓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실제로 서울에 서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보안상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울 하면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의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인스턴스가 있죠. 인스턴스가 이제 서버라 이 말이에요. 아마존 EC2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서버, 우리가 앞에까지 어저께까지는 가상 머신에 우분투를 설치했죠. 가상 머신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가 있는데 여기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설치하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데이터 하드디스크 용량이 많으면 파티션을 2개 나눈 다음에
C 드라이브에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설치하고 B 드라이브에 리눅스 설치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내가 윈도우에 뭐 사용하다가 리눅스에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운영체제가 다르면 컴퓨터 재부팅할 때 멀티부팅이라고 해서 운영체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윈도우밖에 없으니까 선택 옵션이 안 나오는데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가상 머신이 없으면 힘들죠. 번거롭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다가 그냥 리눅스에 가서 뭐 할 거 있으면 또 할 때마다 컴퓨터 재부팅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상 환경이에요. 가상 환경. 가상에 컴퓨터를 하나 세팅해 놓고 가상으로 세팅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세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IT 관련된 아키텍처를 하다 보면 물리적, 논리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물리적이란 말은 실제로 이해가 나눠지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실제적으로 리눅스가 설치가 되는 거고 논리적이란 말은 프로그램상 물리적으로 뭐가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어플리케이션 상의 컴퓨터다 이 말이에요. 가상 머신이. 그래서 가상 버추얼이 붙는 겁니다. 가상으로. 그래서 그걸 뭐 논리라고 해요.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상 머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편하죠. 윈도우 내가 작업하다가 가상 머신 켜고 거기서 다시 리눅스 접속하면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그 버추얼박스 가상 머신에 설치할 거 리눅스뿐만 아니라 맥OS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른 환경에 운영체제를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설치 파일만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환경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클라우드에 일반적으로 추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을 많이 해요.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서버를 세팅을 해야 돼요. 뭐 컴퓨터 서버용으로 쓸 컴퓨터 사오고 거기에 운영체제 직접 뭐 설치를 하든 아니면 운영체제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그 해당 시스템에다가 각종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용선이 있어야 되고 전용선 하나 연결해서 전용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서버 구성하려면 우리가 모르시면 뭐가 할 게 많아요. 컴퓨터에 세팅할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백업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서버 관리자가 또 한 명 필요하고 그래서 인력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나 비용적인 면을 떠나서 신경 쓸 거 많아요. 서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요즘에 개인정보 해킹이라든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보안적인 또 문제는 기본적인 걸 클라우드 환경이 다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뭐 서버 관리자를 특별히 따로 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큰 플랫폼 이런 데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속해서 사용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시작 있죠? 가운데에 인스턴스 시작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름 및 태그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이름이야, 이름. 컴퓨터 해당 서버 이름 지정하면 돼요. 서버 이름 아무거나 쓰세요. 서버 이름 저는 영어로 영어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영어로 씁시다. 저는 우분투 하도 만드는 게 많아서 2024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름이야, 이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야, 이름. 응? 이름. 구분하기 위한 이름. 자, 이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운영체제를, 이제 어떤 운영체제를, 내 클라우드에 설치할 것인가.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운영체제가 많죠.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도 개발한 리눅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리눅스가. 그것도 리눅스의 한 종류입니다. 아마존 리눅스가 있고. 거기 보니까 맥 OS도 있네요. 맥 OS 같으면 얘는 무료가 아니니까 저작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돈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분투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운영체제든지 해당 클라우드에서 다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돈 안 드는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분투를 선택하세요. 우분투. 자, 우분투를 선택한 다음에 잘 보십시오. 우분투 선택하고 우분투를 선택하면 지금 우분투의 버전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24 안 돼요. 24가 아직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프리티어가 없네. 바뀌었네. 무료가 없네. 22를 깔아야 되겠네요. 거기에 버전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면 옆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 요거 있죠? 요런 거 해야 돼요. 프리티어란 말은 무료다 이 말이에요. 몇 시간은 무료예요. 안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20은 이제 무료가 없어지네. 유료밖에 없나 보네요. 21을 한번 깔아봅시다. 24는 안 돼. 너무 최신이라서. 그러면 21을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프리티어 사용 가능. 어쨌든 프리티어 사용 가능밖에 못하니까. 우분투. 자, 버전이 우분투 서버 22.04 LTS. 프리티어 사용 가능. 그거 선택하세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변경을 하면 변경 대상이 적용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22.04 이거는 24.04걸 버전이 다릅니다. 22.04 확인 잘하세요. 22.04 이름이 옆에 프리티어 사용 가능 요거 돼 있어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요게 요거 확인하세요. 나중에 선생님 돈이 나왔어요. 치킨 한 마리 값이 나왔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 빨리 프리티어를 봐야 돼요. 뭐 할 때 프리 되어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돈 요거만 내려면 자,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인스턴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스턴스 유형 이 fit.micro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도 프리티어 사용 가능 확인하세요. 무조건 프리가 붙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거 없어요. fit.micro 프리티어 사용 가능.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해요. 키페어. 키페어는 우리가 앞에, 저기 어디, 리눅스를 우리가 직접 설치했을 때에, 리눅스를 부팅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직접 단독으로 그냥 내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AWS 클라우드는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서버 한 대에 여러 계정이 아마 여러 그 서버 한 대, 큰 서버 한 대 아마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어쨌든 컴퓨터 하나에 우리처럼 이렇게 계정으로 서버를 추가한 게 아마 여러 개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 한 대당 한 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게 아니고 컴퓨터 한 대의 운영체제 계정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 운영체제 밑에 또 나중에 사용자를 추가할 거니까 개인정보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는 것도 안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부여하게 되냐면 인증키를 생성합니다. 인증키, 인증서 같은 거. 그걸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증서. 왜냐면 비밀번호는 노출되기 쉬우니까. 그렇죠? 우선 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계정이 우분투예요. 무조건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우분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아예 그거를 안 하고 인증키로 보안 인증서 같은 걸로 로그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한 개밖에 그게 안 돼요. 도가 이 컴퓨터에서 만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 서버에 여러 개 인증서도 못해요. 한 서버당 인증서 한 개만 발급돼 있어.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새 키페어 생성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겠습니다. 키 이름, 인증서 이름도 영어로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동일하게 적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우분투 2024 이 파일 인증서 파일 이름이에요. 인증서 파일 이름. 자, 그래 놓고 이름만 적고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그래 놓고 맨 아래쪽에 키페어 생성하면 파일이 만들어져서 다운로드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럼 다운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가서 확장자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방금 전에 생성한 키페어 이름 확장자가 PEM입니다. 그렇게 다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또 가가지고 선생님 파일이 없어요 이러지 말고 본인 두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디렉토리 어딘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다운받은 것까지 확인. 네트워크는 설정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넘어갑니다. 우선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 하드디스크다 이 말이에요. 하드디스크. 몇째? 프리티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최대 30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냥 지금은 8기가인데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상관없 8기가 설치할 거 별로 없으니까 8기가 해도 되는데 한 30기가 해볼까요? 자,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하는 이 인스턴스 EC2 서비스는 그게 240시간 사용하는 게 240시간인가? 한 달이 공짜예요. 한 달 공짜야. 시간 단위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달 켜놔도 거의 무료예요. 무료인데 만약에 얘가
테스트한다고 이거 한 개 말고 2개를 했어. 그러면 조금씩 무료야. 2개니까. 한 개당 한 달이 무료가 아니고 전체 이 한 사용자 계정마다 한 달이 무료니까 만약에 내가 테스트한다고 이거 추가하고 이거 추가 여러 개 추가했어. 그럼 나 모르고 추가하고 나서 삭제 안 하면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몇천 원씩.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그냥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며칠 동안 오늘 내일 쓸 거니까 바로 삭제하면 돈 안 나오니까. 근데 깜빡하고 삭제 안 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없어서 크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30기가까지 할 수 있다니까 30기가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급도 아마 할 거 없을까?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다시 보면 앞에 프로그램 아니 시스템명 그 다음에 우분투는 버전이 22에 1티어 사용 가능 그거 확인하세요. 그래 놓고 인스턴트 유형 P2 마이크로 프리티어 사용 가능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키페어 로그인 할 수 있는 인증키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손댈 거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 되면 오른쪽 아래에 인스턴스 시작 있죠? 그걸 클릭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생성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방 돼요. 거기 밑에 보면 RDS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AWS에서도 데이터베이스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DB도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DB 뭐 얘가 RDS는 환경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컴퓨터 직접 안 하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도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오라클은 유료니까 어디서 여기도 이제 유료로 받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이전에는 호스팅 서비스라고 또 있었어요. 뭐 서버를 임대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서버를 임대해 주는 건 무조건 만약에 1기가당 10,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1기가짜리 선택을 하게 되면 1기가를 다 안 써도 무조건 10,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추가하고 나서 쓴 용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쓴 만큼. 작게 쓰면 작게 쓴 대로, 많이 쓰면 많이 쓴 대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얼마만큼 하도 용량을 얼마만큼 썼는가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돈이 안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 이거 RDS가 RDBMS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에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추가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추가한 우분투랑 우분투에 프로그램 올려놓고 같이 연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DB는 오라클은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라클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MySQL 같은 경우는 MySQL 자체의 라이센스는 우리가 학습용은 돈이 안 드는데 얘가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줘요. 그 백업 비용을 받습니다. 한 1, 2천 원?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다 만들어졌으면 봅시다. 다 만들어졌으면 위에 인스턴스 이름이 이제 얘는 명칭이 서버가 인스턴스다 이 말이에요.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면 본인이 만든 이제 방금 전에 추가한 서버 리스트가 아마 뜰 겁니다. 리스트 안 뜨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인스턴스 및 인스턴스 요거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떠요. 리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내 계정의 지역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원래 이걸로 바꾸죠? 그럼 안 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인스턴스만 나오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학생들이 계정 로그인하고 얘가 기본값이 이제 한 번씩 이거 보면 얘를 바꾸니까
찍냐 푹푹돼 있어서 아, 내 거 없네? 이라고 안 지우고 또 요금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정 로그인하고 나서 우리가 서울에서 시작했으니까 서울로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거. 자, 지금 현재 추가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상태가 뭐 실행 중이죠? 이제 추가되어서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지울 거면 앞에 있는 나중에 뭐 인스턴스가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서버가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턴스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중지는 말 그대로 이제 중지예요. 중지되는 시간만큼은 또 비용이 부과가 안 됩니다. 만약에 유료 서비스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하다가 내가 안 쓴다. 그럼 중지시켜 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중지를 하게 되면 얘가 서버가 자동적으로 중지했다가 시작하면 얘가 이제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 이 인스턴스는 고정 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IP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도 여기를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IP가 새로 부여가 돼요. 그럼 IP 확인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번거롭고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중지가 있고 말 그대로 재부팅도 마찬가지고 종료가 삭제예요. 삭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종료를 선택하면 얘가 삭제가 됩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혹시나 어쨌든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ID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 ID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이거는 보세요. 완전히 원격지에 있는 리눅스입니다. 그렇죠? 어딘지 몰라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어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 리눅스에 접속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방식인 원격 접속과 FTP를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원격 접속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격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원격 접속이나 FTP 했을 때 뭐가 필요했냐면 ID가 필요했죠. 접속하려면 해당 목적지에 서버에 ID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ID 주소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FTP라든지 원격 접속에 필요한 ID는 요 놈이요. 요 제일 긴 거. Public IPv4 DNS. 요게 주소입니다. 이거. 요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응? 네트워크로 원격 접속이나 FTP 접속할 때 필요한 건 요겁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는. 요것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없어요. 그러면 우선 설치는 했고, 그러면 원격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원격 접속을 하는 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원격 접속에 저번에 활용했던 건 푸디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죠. 그런데 인증키가 푸디용 인증키로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푸디용 인증키로. 그래서 변환하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시작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푸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푸티 폴더가 있을 거예요.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보세요. 푸티 폴더. 시작 프로그램 가야 됩니다. 검색하지 말고 시작 프로그램 폴더 자체가 보이도록 시작 프로그램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에 알파벳 순서로 아마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럼 P를 찾아가세요. P. 거기에 보면 P가 아예 폴더로 나와 있죠? 폴더 안에 보겠습니다. 푸티 폴더 안에 푸티. 폴더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푸티 10이라고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에 푸티를 찾으세요. 푸티 폴더를.
그러면 젠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가 이제 변환해 주는 거예요. 키를, 인증키를. 붓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키로 변환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응? 찾았습니까? 다? 찾았어? 못 찾았어? 어? 이 프로그램에서 P 찾으세요. P. 젠이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뿌띠 폴더에 가면. 자, 그러면 뿌띠 제너레이터에서 두 번째 메뉴 보면 로드가 있어요. 로드. 로드를 클릭해보세요. 자, 로드를 클릭해서 뭐 찾냐면 아까 인증 파일 내려받았죠? 제가 PM인 거 그거 찾읍시다. 다운로드에. 밑에 보면 파일의 종류가 지금 뿌띠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올 파일로 바꾸고 올 파일로 바꾸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 확장자가 PEM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걸 선택한 다음 열기 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확인하고 보니까 뿌띠 예, 뿌띠 젠 해서 로드를 이용해서 뭐 파일 인증서 파일을 찾아요. 파일의 종류를 올 파일로 유형을 변경해 놓고 찾으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다 불러왔습니까? 응? 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불러왔으면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은 밑에 보면 얘를 save private key로 변경해줘야 돼요.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거 save private key 예 해서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가 이름을 지정해 주면 돼요. 저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자 뭐 우분투 확장자가 PPK입니다. 붓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증키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 안 지워지게 안 지워지게 다른 곳에 옮겨서 저장을 하세요. 파일명 확장자가 PPK입니다. 저장. 그래 놓고 그 폴더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변환된 파일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변환 안 시켜놓고 또 찾아보면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확장자 PPK. 됐죠? 응? 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을 열어서 불러온 다음에 로드해 온 다음에 세이브 프라이빗 키를 클릭을 해서 확장자를 PPK로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다 했으니까 끄고 이제 다시 원래 우리가 원격 접속에 필요했던 뿌띠를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뿌띠 잠시만요.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좀 펴놓고 아니 뿌띠를 클릭하세요. 아니 뿌띠 프로그램 어저께 원격 접속했던 프로그램 원격 접속 프로그램 이제 접속해야 되니까 리눅스에 이제 접속해야 되니까 뿌띠 프로그램 접속하세요. 저번에 뿌띠 응? 자, 첫 번째에 IP 주소를 적어야 되죠. 아까 제가 IP 주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일 긴 거
public IPv4 DNS 그 밑에 아이콘이 겹친 아이콘 있죠? 그걸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긴 거, 짧은 거 말고 컴퓨터 아마존 웹 어쩌고 저쩌고 .com까지 있는 긴 거 하세요. 긴 거. 그거 필요해요. 그게 원격 접속 프로그램 통신할 때 사용하는 주소예요. 그걸 복사를 한 다음에 IP 주소 자리에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인증키를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인증키. 자, 밑에 가보면 이제는 밑으로 가세요. 왼쪽 메뉴에서 SSH가 있습니다. SSH. 그 다음 칸에 보면 오드가 있어요. 오드가. 오드가. 그 밑에 오드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야? 이름이. 크레디셔널? 그러니까 SSH 밑에 오드 밑에 크레디셔널 눌러보면 클릭해보면 자 오른쪽에 뭐 프라이빗 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탐색기 열어서 아까 뭐 맨 마지막에 저장한 거 확장자 PPK 그걸 등록을 하세요. 열기 이렇게. 이제 이걸로 접속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증키로. 자, 다시 한번 위에 맨 첫 번째는 뭐 아까 요거 퍼블릭 본인의 클라우드에 EC2에 설정되어 있는 주소 퍼블릭 IPv4 DNS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인증키 등록은 SSH 메뉴, 오드 메뉴 밑에 뭐 크레디셔널의 첫 번째 항목에 클릭을 해서 만든 아까 변환한 PPK 파일을 등록합니다. 그래 놓고 얘를 할 때마다 등록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환경 설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저장해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라가 되어 있냐면 중간에 Save Session 이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AWS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우분투 이렇게 IP 주소하고 인증키하고 그거 저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 설정. 그러면 이름을 세이브 세션에 이름을 저장해 놓고 이름을 아무거나 지어 놓으세요. 그래 놓고 그 오른쪽 메뉴에 로드 밑에 세이브 있죠? 세이브 하면 이 설정을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저장해 놓고 나중에는 그거 다시 불러오면 돼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 얘는 업데이트 하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잠시만요. 크기를 좀 키울게요. 아이디는 무조건 우분투입니다. 처음에 얘는 정해져 있어요. 우분투. 비밀번호는 필요 없어요. 왜냐? 아까 얘는 인증키로 접속한다고 했으니까. 우분투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우분투만. 오케이? 접속 됐죠? 여기는 어지간해서는 접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버니까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거랑 달라요. 여태까지 설치했던 거랑 그래서 웬만해서 우리가 안 낼 겁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는 GUI 환경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우분투 설치했을 때 옵션이 우리가 가상 머신에 설치했던 우분투는 버전이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20.0.4 LTS 워크스테이션 버전은 GUI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있었죠. 우리가 GUI 환경. 서버 버전은 말 그대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버전이에요. 서버 버전은. 뭐 GUI 환경이 없어요. 시꺼먼 창 이거 다예요. 이거 마우스로 짤랑짤랑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순수하게 명령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모함수로 뭐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명령어를 알아야 되겠죠? 실무에 가가지고 이거 뭐 요즘에 갈수록 클라우드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응? 클라우드 쓰는데 뭘 만약에 내가 접속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접속을 했는데 명령어를 하나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응? 명령어를 기본적인 우리가 명령어를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 쉬고 FTP 한번 다시 여기다가 설치를 할게요. 왜냐면 FTP 여기 FTP 있어야 뭐 파일을 옮기든지 어떻게 할 거니까.